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전북도의원 82명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자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농촌 지역에서 5분 내 응급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종합적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 5년간 3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경제환경부서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연수도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한편 산림이나 환경 분야 민원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김제 2명, 군산 1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고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군산 확진자는 군인으로 부대 복귀 준비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환경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연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나 투자 유치는 순항을 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분야에 있다는 민원 해결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과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이용하게 될 연수원은 내후년 착공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과 연구원 실증센터도 3년 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원이 개원이 되고 실증센터가 개원이 되면 매주 한 150여 명 정도가 연간 해서 연간 한 10,000명 정도가 교육생이 우리 정읍을 찾게 됩니다. 전지형 동박 제조업체인 SK 넥실리스는 6번째 공장을 증설 중이고 동물의약품 전문회사인 케어사이드는 오는 2024년까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일원에 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 고용이 지금 20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7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숲을 활용한 사업도 한창입니다. 내장산 일대에는 산림 레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자연 휴양림이 조성 중이고 정읍사 공원과 아양산에도 유아를 위한 숲체험 공간이 들어선 데 이어 레포츠 시설 등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반면 산림과 환경 분야의 경우 집단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현재 정우면과 영업면 등 12곳에서 진행 중인 농촌 개발 사업은 5년 안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0여 개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발전 기여 사업 규모가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올해 지역발전 기여 사업은 6개 분야 총 1,9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800억 원보다 120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1위인 38%로 연간 850억 원 규모의 물품을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전현직 전북도의원 82명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세균 전 총리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의원은 역량과 덕망을 갖춘 전북 출신의 정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기회라며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 29명과 도의원 출신인 임정혁 전 완주군수 등 무소속 전직 도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응급 의료 시스템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임실군이 농촌 지역에서 5분 안에 응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통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 운암면 일대는 섬진강댐 건설로 기존 마을들이 물에 잠기면서 지리적 단절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 시스템 부족으로 응급 상황 발생 때 주민들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교통 이동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골 장이 서서 장에 간다고 할 때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할 때 하루에 3번밖에 그 버스가 다니지를 않으니까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실군이 교통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마을버스와 행복택시 등을 이용해 병원과 진료소를 거점으로 5분 이내 응급 서비스와 30분 이내 기초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교통과 의료, 복지,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협약 선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협약을 통해 종합적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5년간 380억 원을 투자하는 임실군. 농촌형 교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여서 범행이 무겁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이는 스쿨존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뒤에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 사고입니다. 정읍 씨가 구절초 산업 확대를 위해 의약품 전문 기업인 GC 녹십자 웰빙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읍 씨는 GC 녹십자 웰빙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절초 유통 활성화와 구절초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씨는 GC 녹십자 웰빙이 구절초 추출물을 활용한 무릎 관절염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 식약처에 건강기능성 원료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제 씨는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연구 용역 내용은 김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과 브랜드 개발, 먹거리 안전,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등입니다. 김제 씨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을 시가 보장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안형 먹거리 종합 계획인 푸드플랜 사업의 하나로 육성한 애플 수박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올 초 푸드플랜 기본 교육을 받은 정인섭 씨 농가에서 생산한 애플 수박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됐습니다. 부안군은 관련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로컬푸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고 생산된 애플 수박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전량 출하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철근 등 자재 대란과 장마철이 겹친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면서 자재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철근 가격은 지난 5월 톤당 110만 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공급난까지 겹쳐 전북 지역 건설사들이 실제 구입하는 철근 가격은 이보다 20-30만 원씩 추가돼 지난해 말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으로도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전북 지역 공공공사와 민간건설 공정의 차질이 우려돼 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고 제강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고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미콘 노조가 잇따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자재대란의 레미콘 공급까지 차질이 우려되면서 올여름 건설 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는데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달 1일 국회 앞에서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 조절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레미콘 수급 조절과 운반비 15% 인상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는 지난 2017년 이후 납품 가격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임비는 28%나 올라 더 이상 운임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의견 대립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측 요구안에 대한 협상은 쉽사리 타결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며 레미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물론 전국 건설 현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신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 공격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세상은 환해졌지만